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열나는 아이에 대한 질문, 응급실로 정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해열제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미국 소아과협회의 클리니컬 리포트 Fever and Antipyrete Used in Children을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데도 해열제를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 애는 반드시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열 자체는 질환이 아닐 뿐더러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우면서 발생하는 이로운 생리작용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열이 나면 아이가 바보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건데, 열이 질병과 신경학적 이상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해열제를 주는 행위 자체가 열성 경련의 재발을 낮춘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아이의 체온을 정상화시키는 데 둘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안정에 둬야 한다는 거죠. 통계를 살펴보면 50% 이상의 부모님들이 해열제 용량을 잘못 주고 계시고요. 대략 15%의 부모님들이 타이레놀 그리고 브루펜 시럽을 과하게 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에게 해열제를 줄 때는 키나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키나 나이를 생각해서 해열제를 주면 용량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해열제를 시작하는 체온의 시점도 부모님과 의료진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의사들은 치료를 시작하는 체온은 38.3도 이상 되면서 아이의 전반적인 안정을 찾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열이 나더라도 잘 자고 있거나 아파하지 않는 아이라면 굳이 깨워서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의사가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판단으로 해열제가 과하거나 혹은 적게 자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을 어디까지 치료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편안한지, 열 외의 다른 심각한 증상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체온이 정상이 되더라도 아이가 식욕을 잃는다든지 구역, 구토를 하는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이라는 구미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고열이 나서 병원을 방문하면 미온수 목욕을 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열을 떨어뜨리는 목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안정을 찾는 치료법은 아니에요. 해열제의 목적은 뭐다? 열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아이의 편안함을 찾아주는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해열제 용량과 작용 시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이레놀과 브루펜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타이레놀부터 알아볼게요. 타이레놀은 킬로그램당 10에서 15mg을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주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킬로그램당 15mg 이상 주거나 4시간 미만의 간격으로 줄 때는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부브루펜입니다. 용법은 킬로그램당 10mg을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밀리그램과 밀리리터를 혼동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몸무게에 알맞은 용량을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것도 용량 오류를 예방하는 팁이 되겠네요. 그리고 타이레놀과 이부브루펜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체온을 낮게 유지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두 약을 같이 썼을 때 임상 양상이 호전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두 가지 이상의 해열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보너스! 요즘 나오는 기침 감기약에는 일정 용량의 해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똑같이 투약을 하면 해열제 용량이 묻고 W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약들은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이의 해열제 용량 지켜주자고요. 혹시 응급실이나 응급의학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공부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였습니다.